물론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창작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한창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친구 4명은 여름휴가를 맞아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밤이 되면 유난히 어둡고 조용해지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친구들은 이런 고요함이 도심의 번잡함을 잊게 해줘서 좋다고 생각했다. 펜션은 오래된 한옥 형태의 건물로 나무,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방과 툇마루가 있었다. 첫째 날 밤, 술도 한잔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내 친구는 펜션 주인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이 주변 산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며 자정이 지나면 문을 꼭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농담이겠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툇마루를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긴장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문 잠갔어? 한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확인했어. 잠겨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펜션 주인 할머니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그 말이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굳은 결심을 한 친구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마. 그럼 진짜 무슨 일 생길지도 몰라. 다른 친구가 급하게 말렸다. 그러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친구는 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눈을 문고리에 가져다 댔다. 밖은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도 멈췄다.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문 앞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마치 사람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아주 작고 이상한 모양이었다. 누군가 농담으로라도 장난을 친 것이라기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친구들은 그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흔적은 울창한 숲속을 지나 외딴 낡은 절로 이어졌다. 절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싹한 냉기를 느끼며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한 것은 가장용하지 않은 정적과 그 안에 숨겨진 낯선 두려움이었다. 절 안에는 몇 개의 낡은 글귀와 함께 기묘한 그림들이 있었다. 한편에는 붉은색으로 누구도 별빛 아래 보지 말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친구들은 펜션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문단속을 단단히 했다. 그들이 잠들기 전 멀리서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별빛 아래 보지 말라는 약속의 경고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곳에서의 나머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친구들은 가끔씩 자다가 깨면 그날의 발소리를 떠올리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저 여름밤의 장난이었기를 바라면서. 이후 그 펜션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 년이 지나 문을 닫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 산을 지나가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오두막은 친구의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곳으로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기 딱 좋은 장소였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우리는 여행의 피로를 잊기 위해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래된 오두막이니 전기 설비가 낡았을 거라며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러나 몇 분 후 전등이 완전히 꺼져버렸고 오두막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손전등과 휴대전화의 불빛에 의지해 우리는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리며 움직였다. 그때 문득 창문 밖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겠거니 했지만 바람 소리치고는 너무 일정했다. 얼마 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몇몇 친구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그 밖에서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밤의 어둠뿐이었다.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문이 쾅 닫혔다. 우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바람이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무언가가 문을 뒤에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한 친구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무서운 장난이라고 느끼기에는 그 기분 나쁜 공포가 너무 생생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다들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때 방 구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린 듯했다. 분명히 누가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레 소리가 났던 쪽으로 다가갔다. 손전등을 비추자 방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이상했다. 벽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 거울에 우리 모두의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뒤에 있을 리 없는 또 다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고 있었다.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모습은 똑같이 거기 있었다. 갑자기 오두막 안의 기압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뭔가 무거운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 아주 분명한 목소리였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한마음으로 문을 두드렸고 어느새 문이 열렸다. 황급히 우리는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모른다. 그저 그곳에서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뒤를 돌아보니 오두막이 불빛 하나 없이 서 있었다. 한 친구가 조심스레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날 밤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용기를 내어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밝은 햇살 속의 오두막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겨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우리 모두 그날 밤 기억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다. 몇 년 후 그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다시 방문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공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날 밤이 환상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오두막은 그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고향은 산과들이 어우러진 작은 시골 마을로 여름이 되면 매미 소리와 함께 평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부모님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고 잠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힐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고향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은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을 계획하며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잠에 들려던 순간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속삭임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어두운 정원만이 보일 뿐이었다. 피곤했던 나는 금세 그 일을 잊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마을 어귀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며 함께 확인하자고 하셨다. 그곳에는 작은 돌무덤이 있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이상한 기호와 문구를 새겨놓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묘한 불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들리는 속삭임이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마치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수야, 영수야. 순간 오싹한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대로 잠에서 깼다. 아침이 되자 무서움은 잊은 채부모님과의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어젯밤의 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그 소리가 들렸던 정원을 한참 동안 어슬렁거리다 무언가 번뜩이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예전에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 작은 장난감 칼이었다. 언제 거기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과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는 항상 내가 어릴 적 뛰어놀던 정원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점점 그 음성은 다급해졌고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꿈에서 그 목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원의 비밀을 풀어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께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엔 나의 얘기를 믿지 않으셨다. 하지만 며칠 후 마을에 비슷한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마을 어귀의 돌무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그곳은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였으며 매년 축제가 열리던 장소였다. 그런데 그 무덤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오래된 일기장과 놀이기구 조각들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실종된 어린아이의 것으로 밝혀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 아이의 요령이었던 것이라 추측했다.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마다 그 아이를 기리며 작은 축제를 열어 그의 영혼을 달랬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의 정적 속에서 매미 소리와 함께 그 아이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인다. 잘 있니, 친구야?